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세포막과 수송이라고 하는 파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비단원이라는 파트예요. 비단원. A라는 단원을 끝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한 단원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총 26개 단원이 있죠. A부터 Z까지. 그 중에 이제 A 단원을 끝냈고요. B단원입니다. B단원. 자, B단원은 세포막과 수송이라고 하는 파트예요. 여기 뭐 제목이 있습니다. 세포막과 수송. 자, 우리 교재에 항상 어떤 걸 공부할지 여러분 보는 게 좋아요. 우리 교재 앞쪽에 보시면 매핑 있죠? 매핑. 이렇게 여러분 틀이 고조 있는 거 있죠? 틀이 고조 있는 거. 여기 찾아보시면은 B단원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거다. 자, 그럼 세포막을 통한 수송. 세포막을 통한 수송. 이걸 이제 공부할 거다. 자, 그때 세포막에 대해서는 무엇을 얘기한다고 돼 있어요? 자, 세포막이라는 것의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니까요. 자, 알아야 되는데, 이 세포막을 볼 때 무엇을 본다고 돼 있습니까? 구성 요소를 보죠. 세포막의 구조. 자, 보세요. 구조를 보죠, 구조. 자, 그 다음 아래에 뭐가 돼 있어요? 유동성. 이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세포막의 구조를 우리가 보고 유동성을 본다는 거죠. 자, 수송을 본다. 그럼 수송을 본다라고 한다면 크게 나누죠. 수동성과 능동성. 수동성과 능동성이 나오죠. 수동수송과 능동성 나눴어요. 자, 그때 이 능동성이라고 하는 애를 다시 나누는 거야. 다시. 그래서 이 능동성이라는 애가 1차 능동성, 2차 능동수송, 거대 분자수송 이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큰 틀에서 어떻게 나눠갈 건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 단계에 적혀 있는 것 구조에 대해서 보면 더 있죠. 막의 비대칭성과 막단백질의 특성. 그거를 우리가 같이 이제 아는 거야. 유동성도 마찬가지. 세포막이 유동적이다. 막 움직여 다닌다는 건데 어떻게 움직여 다니는 건가? 특징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되고요. 수동성. 어떠한 종류의 것들이 있느냐? 능동성도 어떠한 종류의 것들이 있는가? 특징이 뭔가? 라는 거 알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송 파트에 가면은 좀 더 얘기를 해놨어. 거기 책을 보세요. 상피세포의 수송 이런 표현이 나왔죠? 상피세포의 수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바깥쪽, 이쪽 바깥쪽에 있는 것들을 우리 상피세포라고 불러. 입, 벌리면 여기도 상피세포가 있습니다. 그 상피세포라고 하는 것들의 특성을 이제 보는 건데, 얘가 하나의 주제로서 나올 때가 꽤 있어요. 여러 시험들에서. 근데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면은 뭐 좋습니다. 다른 시험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보다 이런 건 아는 게 더 좋으니까 같이 공부를 좀 해보자. 자, 그다음 아래 거대 분자이송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송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능동송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수송을 한다, 에너지를 쓰면서 수송한다라는 표현인데 얘는 능동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큰 틀에서 좀 보고 우리 교재에 이제 다시 비단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요 페이지도 있지? 이거는 뭐 아까울 거 없잖아. 잘라가지고요. 잘라가지고 놔두든지 아니면 축소복사를 해가지고요. 갖고 다니시던가 아니면 각각 단원 앞에 붙이세요. 그리고 이제 보면 되잖아요. 그지? 네. 자, 우리 다시 비단원으로 갑시다. 자, 38페이지예요. 38페이지. 자, 그럼 우리 내용을 좀 더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 제가 좀 정리를 또 해드리도록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 비단원에서 처음 보는 것은 세포막의 구조입니다. 세포막의 특징. 세포막의 특징 구조를 보는 거예요. 세포막의 구조라는 걸 보는 겁니다. 자, 먼저 그림으로 한번 구조를 보겠습니다. 구조를 보면요. 여기 보세요. 세포막이 지금 보이시죠? 이게 막이야. 인지를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막. 이게 이제 막이죠. 근데 얘네가 인지를 이중층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어. 인지를 이중층의 막도 있고 또 단백질. 저기 보시면 단백질. 단백질이 막을 통과해서 안쪽에 있으면 내재성 단백질. 바깥쪽에 붙어 있는 단백질들은 표재성 단백질. 바깥쪽에 있으니까 표재성. 자, 그리고요. 인지질 사이에 끼워져 있는 게 있는데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바깥쪽에 탄수화물이 있죠. 탄수화물. 이거 당이야, 당. 당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이 인지질에 붙어 있으면 당지질, 단백질에 붙어 있으면 당단백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말한 이 네 가지의 요소가 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에요. 그 밖에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거는 약간 추가적인 얘기들이야.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우리 이 네 가지의 특성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얘들이 어떤 특성이 있는가 머리에서 정리가 돼야 돼. 자, 막의 구조를 이제 볼 때 첫 번째는 막의 구조 첫 번째는요. 인지질이라는 게 있었죠. 인지질. 인지질. 자, 인지질은 막을 만들어요. 막을. 그 막을 만들었을 때 이 막이 인지질 두 겹으로 되어 있죠. 인지질이 막이 두 겹으로 되는 거야. 두 겹으로. 두 겹으로. 알겠지? 두 겹. 인지질 이중층이야. 이게 이제 하나의 막이야. 단일막, 하나의 막. 인질 이중층. 막이 두 겹이네. 그럼 인질 이중층이 두 개가 돼요.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인지질이에요. 자, 인지질은 막을 가지고요. 인질 이중층을 가지고요. 막을 구성을 하면 바깥쪽과 안쪽이 구분이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세포막이잖아요. 이게 세포라고 합시다. 이게 세포예요. 이게 세포라고 하면 세포의 안쪽 공간과 세포의 바깥쪽 공간이 있는데 안에 있는 물질과 밖에 있는 물질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달라야죠. 아니, 같으면 이게 무슨 세포야? 아무것도 아니지. 자, 안쪽에 있는 물질들은 다른 거야.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배웠던 뭐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라고. 세포들마다 그 종류는 또 다른 걸 거고요. 그럼 이 두 물질을 구분을 해놔야 되잖아요.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면 섞여버리면 이건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그 세포를 구분하기 위해서 막이라는 걸 놔뒀다는 거죠. 그래서 인질 이중층으로 막을 놔두게 되면 얘들은 울타리를 쳐는 것 같기 때문에 물질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포가 원하는 것만 갖고 들어오거나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지질은 어떤 특성이냐면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인지질이라는 걸로 막을 만들어 놓게 되면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왔다 갔다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대부분의 물질들은 친수성 분자,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막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 인질 이중층이 지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지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죠. 그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자, 인지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감싸져 있게 되면 인질 자체가 유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유동성. 이렇게 움직여 다녀. 자, 움직여 다닌다. 인지질은 뭐가 있다고요? 유동성이 있다. 어떤 유동성? 좌우. 꼭 기억해야 돼. 좌우. 상하가 아니라 좌우. 이걸 제일 얘기하거든요. 자, 인지질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고요. 두 번째, 유동성이 있다. 자, 이 그림 볼게요. 그림 보면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인지질이 움직여 다니는데 옆으로 자리를 바꾸는 유동성이야. 좌우. 상하 거의 안 돼. 좌우. 이건 가능해. 친수성이 만나고 있지, 소수성이 만나고 있지, 서로 비슷한 애니까 서로 자리를 바꾼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인지질이라는 분자가 좌우의 유동성을 가지는데 그때 지방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포화지방산으로 되어 있는 케이스보다 불포화지방, 구부러진 구조였죠. 구부러진 구조. 구부러진 구조였을 때 더 잘 자리를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유동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얘들은 이제 유동적이 좀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인지질환 분자가 유동성을 가질 때 언제 더 유동적이냐는 표현을 잘 물어보거든요. 불포화 지방이 많게 되면 공간을 더욱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또 인지질끼리 서로 붙어있는 경향이 더 덜하기 때문에 자리를 잘 바꾼다.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럼 이제 우리 아까 그 필기한 거에서 유동적이란 말을 제가 적었었는데, 유동적. 아까 유동적 적었잖아요.
자, 여기 아래다가 이제 같이 적자고. 언제 유동적이야? 불포화 지방이 많을 때, 함량 클 때, 이때 어떻다? 더 유동적이야. 더 유동적이야. 자, 또 여러분, 온도가 높을 때 낮을 때, 온도가 높을 때. 분자들은 온도가 높으면 더 잘 움직여 다녀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 때 더 유동적이야. 알겠지? 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잘 하자고. 잘 물어보니까 이거. 이럴 때 어떻다고요? 더 유동적이다. 알겠지? 이렇게 딱 적어놓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인지질이라고 하는 분자를 지금 배웠어요. 인지라는 분자를 배웠습니다. 인지라는 분자는 기본적으로 선택적 투과성을 보유했고, 두 번째는 유동적이야. 그럼 막이 막 움직여 다닌다는 얘기죠. 막이 움직여 다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잘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현상인지 이제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보면 좀 더 이해가 가. 자, 이번엔 단백질을 보겠습니다. 단백질. 자, 단백질 이 구조는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좀 앞에 이 그림으로 볼게요. 자, 단백질은 막을 통과하는 단백질도 있고, 막을 통과한 단백질에 붙어있는 단백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을 통과하는 단백질을 우리는 내재성 단백질이라고 부르고, 막단백질, 통과하는 단백질, 막간통 단백질에 내재성 단백질에 붙어있는 단백질을 우리는 표재성 또는 주변부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자, 단백질들은 각각 기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단백질들은 이 단백질의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요, 인지질 사이를 통과하기 어려운 분자들을 갖고 들어오거나 나간다는 거죠. 통로를 만들어서 물질 수송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효소로서의 기능을 한다, 구조로서의 기능을 한다, 어떤 외부의 분자가 들어올 때 신호를 갖다가 인식하는, 외부에서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용도로 쓰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세포가 자신의 막에 있는 단백질을 가지고요, 누군가를 인식을 해. 뭐 예를 들까? 얘가 백혈구라고 하는 면역계 세포예요. 얘 먹고 싶어요. 얘가 누구지? 얘가 세균인가? 그걸 인식을 해야 돼. 그럼 얘는 뭐야? 세균을 인식할 수 있는 단백질. 그 세균을 인식할 수 있는 단백질. 인식, 알아챈다. 그럼 얘가 붙어? 세균이구나, 알아. 그래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한다는 건데, 그때 막을 관통한 단백질도 있고, 또는 주변에 붙어있는 단백질도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가 단백질이었어. 자,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기능을 하는 거죠. 여러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뭐 외울 것들이 아니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막관통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막을 관통한다. 다른 말로 하면 내재성 단백질인데, 내재성 단백질. 자, 내재성 단백질, 막관 단백질이라고 하는 애들은 막을 관통에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물질 수송. 오늘 우리가 하려는 얘기들이지. 막을 통한 물질 수송, 이것과 관련이 매우 깊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다른 것들도 있지만 가장 내용상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요. 자, 어떠한 단백질들은 이 막관통 단백질에 붙어 있어. 자, 그걸 우리는 주변부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주변부 단백질. 자, 주변부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표재성 단백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얘들의 기능은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 막관통 단백질만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럼 이 막관 단백질이 막을 관통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을까? 자, 여기 잠깐 그림 볼게요. 이게 막이에요. 인들 이중층이 있지. 이게 막이야. 그럼 막을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은 막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막을 관통한 단백질은 얘를 관통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통과하는 부분은 이 막과 잘 어울려야 돼야. 그치? 이거 벗어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막에 이 지방산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이 부분들과 만나는 면들은 전부 다 무슨 성? 소수성이어야 돼. 즉 소수성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특징. 그리고요, 바깥쪽 이런 쪽에 존재하는 아미노산들은 전부 다 친수성이어야 돼요. 친수성. 친수성 단백질을 한다는 거지. 친수성. 양쪽에. 자, 그럼 이렇게 돼. 인지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움직여 다니는데 그 사이에 껴있는 단백질도 당연히 움직여 다녀요. 이 단백질도 당연히 움직여 다녀요. 움직일 때 이 가운데 끼어있는 부분은 소수성이니까 이 부분은 고정을 하고 움직여 다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유동적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유동적이다. 유동적이다. 단백질도 유동적이다. 인지질처럼 좌우 유동적이다라는 표현까지는 잘 안 써. 이건 어차피 옆으로밖에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유동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단백질이 유동적으로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그럼 세포를 봤어? 이런 이제 세포를 봤어요. 세포를 보니까 단백질들이 이렇게 박혀 있겠죠. 세포를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박혀 있겠지. 얘들이 막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거지. 얘들이 막 움직여 다녀. 그러니까 이게 모자이크처럼 보였는데 막 움직여 다니니까 우리가 세포 막을 표현할 때 사실 단백질 나왔죠. 뭐라고 불러요? 유동 모자이크라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야. 유동 모자이크 이 표현이 여기서 나왔어.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지질, 두 번째 단백질 특징들을 봤습니다. 막간탄 단백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약간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물질순 관련이 있다, 유동적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기억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콜레스테롤. 자, 콜레스테롤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이게 막간탄 단백질이에요. 말관통한 단백질들은 대개 알파 나선이라고 하는 2차 구조를 가지고 통과하게 되어 있는 그림을 표현한 건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안 나오니까 그냥 그림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유동 모자이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생지세포에 있는 막단백질과 인체세포의 막단백질을 다른 색깔로 표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광색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 형광펜 하는 것처럼. 얘를 적색 형광, 얘를 녹색 형광으로 표지를 한 다음에 표지 붙여놓은 다음에 두 세포를 융합을 시켰더니 시간 지나니까 막 섞여. 빨간색하고 녹색하고 섞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들이 유동적이라는 걸 알았죠. 이게 유동 모자이크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세 번째 것. 자, 콜레스테롤 얘기를 해봅시다. 콜레스테롤. 자, 그럼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딱 듣고 나니까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예? 이거 안 좋은 느낌이죠? 콜레스테롤 높으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자, 그런데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안 좋지만 동맥경을 유발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세포들은 콜레스테롤을 꼭 필요로 해. 콜레스테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쓰이는데 하나는 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고 다른 하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드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꼭 필요하죠. 자,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세포막에서 필요한 콜레스테롤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은 인질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인질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질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분자가 이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다는 거지. 그지? 뭐 이런 식으로요. 4개의 링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콜레스테롤이잖아. 이런 식으로 끼어 있다는 거지. 자, 이게 끼어 있기 때문에 인지질이 막 움직여 다닐 때 방해 물질이 되기도 하지만 인지질이 서로 들러붙으려고 할 때 떨어뜨리는 것도 돼. 그러면 인지질이 막 움직여 다니는 것을 막을 수도 있지만 인지질이 들러붙는 것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지질이 들러붙는 걸 막으면 유동성을 키우는 거죠. 인지질이 떨어지게끔 하는 거니까. 근데 인지질이 막 움직여 다니는 것을 막으면 유동성이 오히려 감소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 둘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은 유동성을 크게 하는 거고 이 둘이 막 전환하는 걸 막는다는 것은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죠.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은 온도가 낮을 때는
이 인지질 분자가 붙는 거를 방해해. 근데 온도가 높을 때는 인지질이 막 움직여 다니려고 할 때 오히려 움직여 다니는 거를 방해해. 자,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온도에 따라 세포막의 유동성이 너무 변하는 것을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나와. 세포막을 안정화시킨다. 세포막을 안정화시킨다.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세포막을 안정화시킨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지. 자, 세포막이 안정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게 되면, 자, X축이라고 하는 것은 X축 온도예요. 자, Y축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인지질로만 되어 있는 막은 이렇게 유동성의 범위가 크게 변해. 이건 인지질로만 되어 있는 막이야. 인지질로만 되어 있으면 온도가 낮으면 유동성이 매우 낮고 온도가 높아지면 유동성이 커져요. 물론 최소값, 최대값이 있지만. 자, 그런데 만약에 인지질이라고 하는 분자 사이사이에 콜레스테롤이 끼어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바뀌어. 자, 이것은 인지질과 콜레스테롤,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 막을 우리가 인지질과 콜레스테롤의 합한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럼 콜레스테롤이 들어가 있으면 온도가 낮을 때보다는 어떻게 돼? 유동성이 커지는 거고, 온도가 높을 때 유동성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유동성의 그 변하는 범위 자체가 좁아지죠. 이런 것을 우리가 세포막을 안정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조절하기 때문에 세포막을 안정화시킵니다. 자, 이거랑 앞에서 배웠던 거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앞에서 배웠던 것은 인지질 갖고 얘기했을 때인데, 인지질은 온도가 올라가면 유동성이 커지는 거였어요. 물론 여기서 보이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갔을 때 유동성을 갖다가 떨어뜨리고 싶어. 그럼 콜레스테롤을 더 넣자. 이건 아니야. 이거는 온도에 따른 유동성의 범위를 좁히는 거에 불과한 거니까. 온도가 올라갔을 때 유동성을 떨어뜨리고 싶으면 포화지방을 많이 넣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 동물이 그렇게 해요. 동물이 내 유동성이 커져. 그럼 콜레스테롤 더 넣어야지. 이게 아니야. 너무 커지면 콜레스테롤 넣어. 이게 아니라고. 콜레스테롤은 일정한 양이 있어. 일정한 양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조절이 되는 거고, 유동성이 너무 커지게 되면 유동성을 낮춰야 되니까 포화지방으로 많이 구성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동성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콜레스테롤에 조절이 되는 거고, 유동성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포화지방이나 불포화지방에 따라 조절이 되는 거야.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둘은 분명히 달라요. 얘는 안정하고, 그지?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은 누구? 포화, 불포화 지방의 비율이고, 그걸 잘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알겠지? 이해가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누굽니까? 탄수화물. 자, 네 번째는 탄수화물, 당. 탄수화물, 당. 얘를 보겠다. 자,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과 붙어 있다. 또는 인지질과 붙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또는 당은 당단백질 또는 당지질, 자, 이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하는 게 특징이에요. 탄수화물은 당단백질 또는 당지질, 이 두 가지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요, 항상 얘들은 바깥쪽에 있어요. 세포의 바깥쪽을 향한다는 게 특징이야. 세포의 바깥쪽을 향한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인지질이 지금 이중충 이루었어. 단백질 있지? 저기는 콜레스테롤 있죠?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실제로 노란색이에요. 자, 이쪽이 바깥쪽이에요. 이쪽이 안쪽이에요. 탄수화물 어디 있어요? 바깥쪽에 있어요. 탄수화물, 이게 탄수화물이야. 이게 당이라고. 바깥쪽에 있어. 인지질에 있을 때도 바깥쪽에 있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그래서 항상 바깥쪽을 향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얘는 당지질, 얘는 당단백질이에요. 이해가세요? 자, 그럼 잘 봐요. 제가
얘들이 마치 이게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이어가지고요. 인지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양쪽이 지금 놓여져 있을 때 두 그림이 대칭적인 것 같았지만 다르죠. 다르잖아. 분명히 다르죠. 예. 특히 탄수화물로 확실하게 뭐야? 다르다는 게 딱 구분 가잖아. 그지? 바깥쪽에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막은 어떻다? 비대칭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비대칭성. 예. 탄수화물이 바깥쪽에 붙어 있어. 알겠지? 이해합니까? 예.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 세포막의 구조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갖고도 출제를 더러 잘해. 그러니까 이걸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볼게요. 자, 38페이지를 펴보시면 구성 분자와 수송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세포막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거기 보시면요. 세포막은 외부의 환경, 세포 내부의 경계를 이루는 얇은 막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물질이 선택적으로 투과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주성분인 인지질, 수용성 분자들이 세포 내부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벽의 역할을 했죠. 자, 그 다음 1번 세포막의 구조, 유동 모자이크 모델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단백질 때문에 붙인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자, 인지질. 자, 소수성 물질은 통과를 잘해. 소수성 물질은 통과를 잘해. 그런데 친수성 물질은 통과를 잘 못해. 그게 인지질이 지질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친수성 물질 통과를 잘 못하면 어떻게 통과할까? 아까 배웠던 막간성 단백질 있죠? 그걸 가지고 통과를 잘하는 거야. 자,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 그럼 막의 유동성이 증가한다. 자, 그 다음 2번 동그라미 내려보세요. 단백질 있죠? 그 중에 우리는 내재성 단백질에 관심이 있어. 자, 내재성 단백질은 대부분이 인지질층을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이에요. 인지질 이중층과 만나는 부분, 그 통과하는 부분이 있었지. 이 통과하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다? 예, 소수성이다. 세포의 내외부 쪽, 완전 바깥쪽, 완전 안쪽, 그쪽은 전부 다 친수성으로 되어 있다. 친수성 아미노산이 있다. 자, 단백질들은 기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림 밑에 보시면 뭐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물질 수송이야, 여기서는요. 자, 그 다음 3번 콜레스테롤. 자, 온도 변화에 따른 세포막의 변화, 즉 유동성의 변화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질 이중층을 안정화시키는 게 특징. 자, 그 다음 4번 세포막 단백질이나 지질과 공유합한 당은 세포를 구분하는 주요한 표지가 된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세포의 바깥쪽에 향해 있는데 이게 뭐하니?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들이요? 인식해요? 신호 전달해요? 이 얘기예요. 신호 전달해요? 인식해요?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바깥쪽에 있으니까 외부에서 오는 분자를 결합하거나 하는 걸 되게 잘하거든. 그래서 안쪽의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다음 장 넘겨보시고요. 자, 막의 유동성을 확인한 실험이란 게 나왔습니다. 우리 아까 봤었네요. 생쥐세포하고 사람세포를 어떻게 했어요? 융합을 했을 때 단백질만 섞이죠. 그런 걸 우리가 유동 모자이크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포막이라는 것의 구조를 이제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세포막의 이제 구조를 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송이라는 걸 봐야죠. 수송. 자, 이제 수송이란 걸 한번 봅시다, 여러분. 수송. 자, 수송. 자, 수송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동송이란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능동송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송을 구분할 때 수동수송과 능동송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수동수송. 내가 물질을 수송을 하는데 그 수송이 수동적으로 일어난다. 즉 내가 어떠한 힘을 들이는 게 아니다.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그게 바로 수동성입니다. 수동성. 반면에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물질을 수송하는데 그걸 능동적으로 수송하겠다. 내가 힘을 들이겠다. 에너지를 쓰겠다. 이런 것들이 능동성입니다. 자, 수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소모가 없습니다. 에너지의 소모가 없습니다.
반면에 얘는 에너지 소모가 있습니다.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화학 에너지, 뭐 위치 에너지, 전기 에너지 상관없습니다. 에너지를 소모한다, 소모하지 않는다. 자, 수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데 자연계의 법칙이죠. 뭐 높은 농도의 낮은 쪽으로 가는 거야. 얘는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물질의 수동이 일어난다면 그걸 우리가 다 수동성이라고 불러요. 반면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하고 상관이 없어. 고에서 저로 가든지 뭐 저에서 고는 상관이 없어. 얘들은 방향성이 있는 수송이야. 방향성 있는 수송. 방향성이 있는 수송. 방향성이 있다. 우리는 극성이 있다고 표현해. 자, 무슨 말인가? 막이 있어요. 여기 어떠한 물질이 여기 많이 있대. 자, 그리고 이 막을 통해서 수동성이 일어난대요. 이 물질이.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지. 오른쪽으로. 알겠죠? 이게 이제 고에서 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막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농도가 더 낮아. 이쪽이 높고. 그런데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지. 이 방향으로. 자, 이렇게 가는 것이 뭐예요? 방향성 있는 수송이죠. 이런 게 능동성이야.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래 또 특징이 있어. 얘는 양방향성이야. 얘는 양방향성이야. 자, 양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가는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왼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양방향성이지. 수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겠지만 그것은 순이동이고 오른쪽과 왼쪽이 다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왼쪽에 있는 애가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반응은 오른쪽으로 일어나는 거죠. 반면에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은 얘들은 한방향성이야. 한방향성. 한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쪽으로만 가는 거야. 얘가 농도가 높건 낮건 오른쪽으로만 간다. 그게 바로 한방향성이에요. 이해가요? 예. 이 특징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자, 수동성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럼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수동성이라고 하는 것들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확산, 두 번째는 촉진확산, 세 번째는 삼투. 이렇게 세 가지예요. 예. 확산, 촉진확산, 삼투. 이렇게 세 가지예요. 반면에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1차 능동성, 2차 능동성. 먼저 하는 것, 두 번째 하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거대 분자의 송인데 세포의 안쪽과 바깥쪽으로 이동시킬 때 큰 것들이 이동하는 거고 안으로 들어오니까 내포작용. 내포작용은 다른 이름으로 세포 내 섭취. 세포 내 섭취작용. 자, 또는 세포의 밖으로 내보낸다면 그것은 우리가 외포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외포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밖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세포의 방출작용이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류를 이렇게 나눠놨던 거지. 그러면 수동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앞에서 봤던 얘들이 적용이 될 텐데 확산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 촉진확산은, 삼투는 각각 어떻게 구분되는 건가? 이걸 배우는 거야. 능동성은요. 앞에서 봤었던 얘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건데 그 방법, 그 특성이 적용이 되는데 1차, 2차 내포, 외포가 구분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네. 자, 거기서 이제 출제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확산과 촉진확산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 더 비교한다면 여기서 1차를 비교를 해. 2차는 잘 내지 않아요. 그리고 삼투란 현상 자체를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고 내포작용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특징을 기억하면 되는 거야.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수동성과 능동성의 구분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얘들 각각의 특성을 제가 하나하나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이제 보게 되면 왼쪽에 40페이지에 세포막을 이용한 수동 원리라는 게 나와 있어요.
원래 인지질 이중층의 막은 물질들을 이렇게 잘 통과시키지 않아요. 인지질 자체가 소우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침수성인 분자가 통과를 잘 못하죠. 그래서 아래 그 표를 보시면 높은 투과성을 보이는 분자들이 있어요. 이 높은 투과성을 보이는 분자들은 대개 이제 비극성이 강한 애들, 즉 지질 성분이 좀 강한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높은 투과성을 보이죠. 그럼 예외적으로 좀 물이 보일 거야, 물. 물은 이제 약간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에 물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아쿠아폴린 이렇게 불러 이름을. 물통로죠, 물통로. 물통로. 물통로가 그 세포막에 있어요. 아쿠아폴린. 세포막이 갖고 있다는데 뭘 할 거예요, 그지? 이게 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물이 왔다 갔다 잘해. 물론 이제 물통로가 없는 막도 있긴 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통과 못하죠. 잘 통과 못합니다. 근데 대부분 통과하기 때문에 저기 적어놓은 거예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요, 전하를 띠거나 큰 분자들이 있죠. 전하를 띠거나 큰 분자들, 극성이 큰 분자들, 이런 것들은 원래 막을 통과 못하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뭐 큰 분자, 이온, 단백질, 전분, 글리코겐 이런 것도 적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원래 통과를 잘 못합니다. 자, 그럼 잘 통과하는 애들도 있고 못 통과하는 애들도 원래 있잖아요, 사실은. 인지막이 있을 때. 근데 그것까지 상관없이 우리가 수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울 거예요. 어떤 것들은 잘 통과 못하는데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를 쭉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수동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